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 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광주형 일자리가 첫발을 떼면서 한국 노동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른바 노사 상생형 일자리가 첫 결실을 본 만큼 다른 도시, 타 업종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주 44시간 일하고 3,5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광주형 일자리. 임금이 국내 완성차 노동자 평균 연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신 사회적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주택과 교육, 의료 등 공동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이제 갈등과 반목 속에 있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과 그로 인해서 또 발생하고 있는 일자리 양극화, 그리고 기업의 투자 유치의 유인의 부족, 이러한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단초를 그 안에 담고 있다는. 정부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만드는 데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지자체별로 사업을 만들면 예산이나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광주형 일자리의 일반 모델을 2월 말까지 만들고 상반기 중 두세 곳에 더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한국GM이 공장을 폐쇄한 전북 군산과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겪는 조선업체들이 집중된 경남 거제, 울산 등지에도 지역형 일자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기존 임금으로 경영 SUV를 생산하면 수익성이 없지만 반값 임금으로 채산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정 임금 유지에 성공하면 고임금, 노사 불안 등으로 해외로 공장을 옮긴 제조업체들의 유턴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주도로 확산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노동계 일각의 반발도 넘어야 합니다. 민주노총과 현대기아차 노조는 자동차 산업의 포화 상태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사업성이 없고 기존 일자리도 감소시킨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를 직접 찾아가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강민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 타결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4년 반 만에 맺은 결실을 직접 축하하고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번 사업이 고용에 중점을 둔 정부의 철학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공정경제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이라는 3대 경제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 임금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지역 경제가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이란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적정 임금을 유지하고 공장을 세우면 해외로 빠져나간 청년들도 마음 놓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속에서 노사와 지역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노사와 시민단체 그리고 지자체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협력했기 때문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이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받아들인다면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수출이 꺾이고 일자리 사정도 만만치 않은데 지표로 본 경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현재 경기와 미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가 사상 최장 7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습니다. 반짝 증가했던 생산과 투자 역시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는 한 달 전보다 각각 0.6, 0.4% 줄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반짝 늘더니 다시 2달 내리 동반 감소한 겁니다. 메모리 제품 등의 수요 감소로 반도체 생산이 2달째 전월 대비 줄었고
자동차 생산도 감소했습니다.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가 한 달 전보다 0.8% 늘며 석 달째 증가한 것이 유일한 위안이지만 경기 지표상 먹구름은 더 짙어졌습니다. 현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향후 경기 전망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모두 11월보다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현 경기 지표는 9개월째, 향후 전망 지표는 7개월째 내리막입니다. 특히 두 지수가 7개월 연속 함께 떨어진 것은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동행지수가 내려간다고 바로 불황에 내려간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이미 이제 9개월 정도 내려갔고 향후에 더 내려갈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불황에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난해 전체로 봤을 때도 산업 생산이 재작년보다 1% 증가하는 데 그쳐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또 설비 투자는 1년 전보다 4.2% 줄어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통계청은 국내 총생산, GDP 잠정치가 나오는 오는 3월 경기의 침체 국면 전환 여부에 대한 공식 판단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교육부가 직업계고 현장 실습을 4년간 4배 가까이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식인데요. 안전관리 소홀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신세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직업계고 현장 실습 참여 기업을 지원해 오는 2022년 3만 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 3만 개 기업 6만 명 학생이 참여했던 현장 실습이 두 차례 사고 이후 3분의 1 가까이 줄어 학생 취업이 감소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실습 기간도 다시 6개월로 늘리고 최소 4차례였던 기업 현장 방문 횟수를 2회로 줄여 취업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특히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선취업, 후학습 우수 기업을 인증하여 정책 자금 지원, 입찰 가점, 금리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전입니다. 현장 실습 폐지를 주장하는 현장 실습 대응회의는 간담회장 앞에서 반대 시위를 열고 이번 개정안이 제2, 제3의 이민호군을 만들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현장 실습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지난 1년에 대한 학습 중심 현장 실습 어떻게 됐는지 평가는 하고 그다음에 보완책 내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법을 만들었지만 학생들이 취업과 꿈을 펼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한때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전담 노무사를 배치해 기업을 사전 점검하고 상시 상담, 사후 지원까지 돕는 한편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탄력근로제 문제를 지난달 내 결론 내려던 정부, 여당의 계획은 양대 노총이 대화에 불참하면서 일단 무산됐는데요. 다행히 한국노총이 복귀하기로 해 설 이후에는 논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를 최종 합의하기 위해 1월의 마지막 날 예정됐던 경제사회노동위 회의. 한국노총의 보이콧으로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다시 대화에 나서기로 하면서 설 이후 사회적 대화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2월 8일 노동시간 개선위 회의에 노사정 당사자가 모두 모여 향후 논의 방향을 전반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표면적으론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불참 결정이 상황을 다소 반전시킨 모양새.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노총 결정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노동계를 대표해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전략적 제스처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경사노위 논의가 경영계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선언한 한시적 보이콧이었지만 실은 한국노총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향후 책임론을 덜기 위한 포석이라는 겁니다. 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자칫 노총이 정부에 양보했다라는 그런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경우에 가질 수 있는 부담감도 이제 한국노총으로서.
여야 강대강 대치로 2월 임시국회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 노동계에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협상 속도를 늦추면서 전략을 재정비할 시간을 번 셈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민영화를 추진합니다. 이동걸 산은회장은 31일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과 인수합병 조건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산은은 현대중공업이 만들 조선지주회사에 보유한 대우조선 지분 55.7%를 현물 출자하고 대우조선에도 우선 1조 5천억 원을 출자합니다. 산은은 대신 조선지주회사의 상환 전환 우선주와 보통주 2조 1천억 원어치를 받아 지분 18%를 가진 2대 주주가 됩니다. 한편 삼성중공업도 한은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인수 제안서를 받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초호황 덕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확정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43조 8천억 원과 58조 9천억 원으로 재작년 세운 기존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작년 4분기 실적은 반도체 가격 하락과 스마트폰 판매 부진 등으로 전분기에 비해 크게 떨어졌습니다. 4분기 매출은 59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10조 8천억 원을 각각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의 경우 전분기에 비해 7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최근 농식품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설을 앞두고 조사한 결과 최근 9년 사이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설을 앞두고 소비자들로 북적이는 한 대형마트입니다. 제수용인 사과, 배 등의 수요는 꾸준하지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귤류가 선물용으로 인기고 딸기, 바나나 등 먹기 쉬운 과일의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사과배는 다 올라가고요. 딸기랑 바나나, 귤 같은 것도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것도 많이 올리는 편이에요. 농촌진흥청이 도시 가구를 대상으로 최근 9년간 농식품 소비 트렌드를 조사한 결과 사과나 배의 구매액은 제자리인 반면 감귤류는 2.2배, 딸기는 2배나 늘었습니다. 중저가 상품 위주의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고요. 망감류 특히 레드향이나 천혜향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제사 음식으로 사용되는 전은 집에서 부쳐 먹던 과거와 달리 조리된 것을 구매하는 비율이 35%에 달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전을 부쳤는데 힘도 들고 그리고 양이 많다 보니까 버리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요새는 그냥 필요한 양만큼만 사서. 육류 소비는 꾸준히 늘어 쇠고기는 72%, 돼지고기는 60%나 늘었습니다. 그 명절의 농식품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비자 패턴에 맞춰서 농가의 출하 전략 및 새로운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은 설을 앞두고 구매할 축산물로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산 갈비 등을 꼽았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는 초연결 사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떠오르는 직업이 있는데요. 오늘 히든잡에서 소개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사회, 아직 둘 다 낯선 용어들인데요. 그런데 이와 함께 벌써부터 떠오르는 직업이 있다니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사물 인터넷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사물 인터넷 전문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잘 상상이 가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 IoT 기술이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IoT 기술은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뜻으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이 됩니다. 즉, 다양한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말하죠. 사물 인터넷 전문가는 바로 이러한 사물 인터넷 서비스 인프라 구축 활용을 위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설계, 개발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직업을 뜻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다소 이해가 쉬운데요. 그런데 IoT 기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 발달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길래 사물 인터넷 전문가란 직업이 유망한 건가요? 네, 그럼 이제부터 상상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펼쳐질 내용은 불과 몇 년 뒤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될 모습입니다. 박한 아나운서는 보통 몇 시에 일어나나요? 네, 전 보통 7시에 일어나는데요. 뉴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쯤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는 시간을 물어보는 이유는 어째서인가요? 네, 지금부터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몇 년 뒤 박한 아나운서가 7시에 일어나는 순간 박한 아나운서가 차고 있는 손목의 스마트 밴드가 작동할 겁니다. 그날의 박한 아나운서의 생체 리듬에 맞춰 인공지능 스피커에선 이에 적당한 음악이 흘러나올 거고요. 이와 동시에 커피 머신에선 커피가 내려지고 있을 겁니다. 박한 아나운서는 그 커피를 마시고 그대로 출근을 하면 되죠. 행여나 가스나 전 등 난방을 켜놓고 나간 건 아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마트폰과 이어진 사물 인터넷으로 집안 내부의 기기들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청소가 필요하다면 스마트폰으로 로봇 청소기 작동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퇴근에 맞춰 세탁기나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킬 수도 있고요. 사물과 인터넷이 이어지는 초연결 사회에선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와, 마치 미래를 보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일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엔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자동차에 미리 시동을 걸어두거나 외부에서 로봇 청소기나 난방기기를 조절하는 건 이미 보편화가 됐죠. 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냉장고에 스마트 디스플레이를 적용해서 냉장고 화면에서도 모바일 뱅킹이 가능해졌고 실시간 기상 환경에 맞춰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제습기도 개발되며 사물 인터넷 세상은 이미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정말 두근거리는데요. 이렇게 들으니 앞으로 사물 인터넷 전문가의 전망이 상당히 유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유력 IT 시장 조사 전문 기관인 가트너는 세계 10대 전략 기술 중 사물 인터넷을 4위에 선정했는데요. 이와 함께 해외 다른 나라는 물론 우리 정부 역시 사물 인터넷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사물 인터넷 인프라 확충을 위해 R&D 성장 지원 및 인재 양성을 선도하겠다고 밝히며 사물 인터넷 전문가의 전망은 높아지고 그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물 인터넷 전문가는 사물 인터넷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사물 인터넷 전문가는 먼저 USB, 블루투스, 와이파이, NFC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사물 간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 센서를 통해 목적에 맞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기록하고 전송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 역시 사물 인터넷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선 자바, 리눅스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데이터베이스, 전기전자 기초, 디지털 논리회로 인베디드 시스템과 같은 운영체제 등의 탄탄한 기초 지식과 함께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역량이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사물 인터넷 전문가를 뽑는 기업에선 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관련 전공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현재는 사물 인터넷 전문가가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나요? 네, 주로 이 통신회사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연구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사물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아이디어만 좋다면 자신만의 독자적 기술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력을 쌓은 뒤 스타트업을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사물 인터넷 전문가로 성공하기 위해선 아이디어와 사람에게 어떤 사물 인터넷이 가장 필요한지 살펴보는 관찰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사물 인터넷을 통한 초연결 사회는 이제 가까운 미래가 됐지만 여전히 이 블루오션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초연결 사회 곧 다가올 현실이지만 어쩐지 아직 가슴에 와닿지는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초연결 사회 기술 시장이 치열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역동적인 산업혁명 속에서 승기를 잡는 건 먼저 시장을 선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물 인터넷 전문가에 도전해서 미래 사회의 승기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